그날 아침 김 씨는 몰랐습니다. 그게 자신의 두 손으로 젓가락을 잡을 수 있는 마지막 아침이 될 줄은. 처음엔 그냥 약간의 저림이었습니다. 왼손 손가락이 살짝 굳은 느낌. 그는 생각했죠. 아, 밤새 옆으로 누워서 그런가 보다. 손을 펴고 주물러 보고 아무 일도 없었던 듯 평소처럼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딱 24시간 후 욕실에서 쓰러졌습니다. 몸의 절반이 움직이지 않았고 눈은 떠 있는데 말이 안 나왔습니다. 입은 한쪽으로 틀어졌고 아들은 발견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김 씨는 영구적인 반신마비 상태에 빠졌습니다. 혹시 아침에 일어나서 손이 저린 적 있나요? 몇 분 동안만요? 한쪽 팔만요. 그냥 주물러 넘기고 아무 일도 없던 듯 하루를 시작했나요? 당신이 60세 이상이라면 이건 단순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건 뇌 속에서 터지거나 영구적으로 막히기 직전에 첫 번째 경고이자 마지막 신호일 수 있습니다. 통증도 없고 경보음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뇌 속에서는 작은 한 부분이 이미 기능을 멈췄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전혀 모릅니다. 아침에 손이 저리는 증상, 특히 한쪽만 저리거나 오래 지속되거나 힘이 빠진 느낌이 동반될 경우 이는 미세뇌졸중, 전조 증상일 수 있습니다. 이 증상은 조용히 눈에 띄지 않게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말도 못하고 걷지도 못하고 심지어 생명까지 위협하는 큰 충격이 갑자기 닥칩니다. 몸은 분명히 신호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듣지 않았죠. 무관심해서가 아니라 별일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콘텐츠를 만든 이유는 김 씨처럼 반쪽짜리 인생을 살게 된 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단지 그 정도쯤이야 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내일 아침 손이 저려오는 다음 사람은 바로 당신일 수도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돌려 말하지 않고 바로 핵심을 짚겠습니다. 손이 저릴 때 뇌 안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왜 온몸이 마비된 후엔 너무 늦는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첫 신호가 왔을 때 즉시 해야 할 행동은? 어떤 아침은 인생에서 단 한 번뿐입니다. 그 아침을 그냥 흘려보내지 마세요. 손저림 하나 때문에 남은 삶 전체를 후회 속에 살게 되지 않도록요. 왜 손저림은 인생 절반의 끝이 될 수 있을까? 어떤 신호는 치료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죽음과의 경주에서 이기라고 보내진 것입니다. 팔 하나가 찌릿하게 저립니다. 그러나 침묵분. 당신은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왼손 손가락. 끝이 조금 저릿합니다. 손목을 살짝 흔들어 봅니다. 여전히 어색합니다. 아프진 않고 경련도 없고 그냥 바늘로 찌르는 듯한 저릿한 감각. 조금 더 누워 있다가 일어섭니다. 모든 것이 정상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안심합니다. 아, 팔을 깔고 잤나 보다. 나이 들어서 그런 거겠지. 괜찮아. 별일 아니야. 그 순간 당신은 뇌졸중을 막을 마지막 기회를 잃은 것입니다. 뇌졸중은 요란하게 오지 않습니다. 그것은 벨벳 장갑을 낀 살인자처럼 조용히 다가옵니다. 피가 튀지도 않고 갑작스런 고통도 없습니다. 단지 약간의 저림, 약간의 힘 빠짐, 1분 정도의 어지럼증, 숟가락 하나 손에서 떨어지는 느낌.
하지만 그 순간 당신의 뇌 안에서는 한 가닥 가는 혈관이 잠깐 막히며 산소가 끊깁니다. 운동과 감각을 관장하는 뇌 영역이 산소를 못 받아서 가장 민감한 세포들, 뇌세포가 초마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전혀 모릅니다. 운 좋게도 몇 분 후 다시 혈류가 돌아옵니다. 저림도 사라집니다. 당신은 생각합니다. 아무 일 아니었네. 틀렸습니다. 그건 바로 미니 뇌졸중, TAE, 일과성 허혈 발작입니다. 통계에 따르면 TIA를 겪은 사람 3명 중 1명은 48시간 이내에 실제 뇌졸중을 겪게 됩니다. 손저림은 단순한 신체 반응이 아닙니다. 그건 뇌혈관의 울부짖는 외침입니다. 당신은 자세 때문에 저렸다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실은 뇌가 살려달라고 외친 것입니다. 알고 계셨나요? 단 2분간의 산소 부족으로 운동을 담당하는 뇌 영역이 영구적으로 손상될 수 있습니다. 한 번 죽은 뇌세포는 다시 살아나지 않습니다. 재생도 복구도 어떤 약도 소용없습니다. 그런데도 당신은 그냥 눌려서 그런가 라고 넘기시겠습니까? 서울대학교 병원 이승훈 교수는 말합니다. 전조 증상은 기적의 시간입니다. 그것을 놓치면 인생은 달라집니다. 그리고 기억해야 할 숫자가 있습니다. 전초 뇌졸중 환자의 37% 이상이 발병 일주일 전 한쪽 팔 저림을 경험했습니다. 60세 이상 환자 중 65% 이상이 손 저림, 말 어눌함, 어지러움 등의 전조 증상을 겪고도 병원을 찾지 않았습니다. 그들 중 절반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자세 때문일 거야. 나이 들면 다 그렇지 뭐. 그리고 병원에 도착했을 땐 이미 손을 움직일 수 없었고 자식 이름도 말할 수 없었고 어떤 분은 영원히 눈을 뜨지 못했습니다. 가벼움이라는 함정 사람들은 쓰러져야 뇌졸중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뇌졸중은 보이지 않는 망토를 쓰고 찾아옵니다. 아침에 가벼운 손저림, 숟가락을 놓쳤지만 이유를 모를 때, 간단한 말을 하려다 한 박자 멈출 때 이 모든 것이 경고입니다. 오늘 무시한다면 내일은 말, 기억, 몸의 자유를 잃을 수 있습니다. 언제 손저림이 위험한 신호일까? 정상적인 저림. 양쪽 손이 저리고 자세를 바꾸면 곧 사라진다면 대부분은 일시적인 신경 압박입니다. 큰 걱정 없습니다. 위험한 저림, 한쪽 손, 특히 비웃의 손만 갑자기 저리고 자세를 바꿔도 계속되며 원인을 알 수 없다면 신경 손상 또는 뇌혈관 문제의 강력한 경고 신호일 수 있습니다. 위급한 상황, 손 저림, 플러스 약화, 플러스 말 어눌함, 플러스 시야 흐림, 플러스 어지럼증이 함께 나타난다면 TIA 또는 뇌졸중 초기일 가능성 높음, 즉시 병원으로 가야 합니다. 오늘 아침에 손저림, 내일 오후에 뇌졸중. 오늘 아침 당신이 손이 저렸다면 그건 운명이 당신에게 보내는 경고일 수 있습니다. 손저림은 폭풍이 오기 전에 첫 바람입니다. 당신의 걷는 힘, 말하는 능력, 사랑하는 사람들의 이름을 기억하는 힘, 스스로 살아가는 자유, 모두 그 바람 한 줄기에서 시작해 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도 망설이신다면 그 바람은 생명까지도 앗아갈 수 있습니다. 이건 공포를 주기 위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당신을 살리기 위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당신이 겁먹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우리는 단지 너무 많은 사람들이 도울 수 있었는데 늦어버렸다는 걸 보아왔기 때문에 이 말을 합니다. 그들은 말했습니다. 고아웅. 괜찮을 거야. 조금 있으면 괜찮아질 거야. 눌려서 그런 걸 거야. 그리고 남은 생을 휠체어에서 보내게 됐습니다. 누군가 당신을 구해주길 기다리기 전에 스스로를 구하세요. 변명하지 마세요. 미루지 마세요. 만약 당신이 60세 이상이고 아침에 한쪽 손만 저렸다면 오늘 당장 병원에 가세요. 이 영상을 보고 그냥 넘긴다면 당신은 무방비로 뇌졸중에게 문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다음 편에서는 실제 사례를 소개합니다. 3번이나 손저림을 무시했던 할머니. 그리고 4번째 날, 손자는 더 이상 할머니의 이름을 들을 수 없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놓치지 마세요. 당신의 인생을 바꿀지도 모릅니다. 시임 할머니의 이야기. 그저 한마디만 말하고 싶었는데 영원히 말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인천의 가을 아침. 세찬. 바람이 3층, 침실 창문 사이로 살짝 스며듭니다. 66세 심옥순 할머니는 여느 날처럼 새벽 5시에 일어났습니다. 발코니에선 비둘기 소리. 회색빛 여명이 창틀을 겨우 비춥니다. 할머니는 이불을 정리하려고 손을 뻗었지만 왼손이 마치 나무처럼 굳어 있었습니다. 아프지 않았습니다. 저리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자기 손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떨리는 마른 손가락을 바라보다가 손목을 흔들어 보았지만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1분, 2분, 5분이 지나서야 혈류가 돌아온 듯 했습니다. 팔을 깔고 잤나 보네. 할머니는 혼잣말처럼 중얼렸습니다. 추우니 혈관이 수축했겠지. 손을 주물러 풀고는 아무렇지 않게 일어났습니다. 차를 우리고 성경을 읽고 평소처럼 아침 준비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손은 사실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매우 작고 조용한 경보음이었지만 할머니는 듣지 못했습니다. 첫 번째 신호. 몸이 두드리는 작은 노크. 일주일 후 다시 아침. 세수를 하던 중 수건이 왼손에서 떨어졌습니다. 할머니는 몸을 숙여주우며 느꼈습니다. 왼손이 느렸습니다. 반응이 없고 힘도 없고 미묘하게 어색했습니다. 나이 먹으면 다 이런 거지 뭐. 할머니는 조용히 웃으며 중얼렸습니다. 가끔 몸도 파업하지. 칼슘제를 하나 더 먹고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자식들에게 문자 하나 남기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괜한 걱정, 늙어서 예민한 거야 라고 들을까봐, 멀리 일하는 자식들에게 민폐 끼칠까봐, 그리고 무엇보다 평생 지켜온 자존심, 혼자 살아도 누구에게도 피해는 주지 않는다. 두 번째 신호. 목소리가 무너지기 시작하다 화요일 아침 4시 57분. 녹차를 막 우렸습니다. 라디오에서는 익숙한 찬송가가 흐릅니다. 할머니는 성경 구절을 읊으려 입을 열었습니다. 주께서 나를 인도하시리니? 하지만 입에서 나온 건 말이 아닌 이상하고 깨진 소리였습니다. 다시 읽어보려 했지만 입술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혀가 무거워져 버렸고 단어 하나하나가 산을 넘는 듯 했습니다.
그때 손녀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할머니, 오늘 잘 주무셨어요? 할머니는 말하려 했습니다. 할머니 괜찮아. 하지만 입에서 나온 건 이상한 소리뿐. 사람의 말 같지 않은 이상한 소음. 전화기 너머 손녀는 당황해 물었습니다. 할머니, 왜 그러세요? 할머니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 자리에 앉아 그대로 멍하니 심장은 요동쳤고 등에는 식은땀이 흥건히 번졌습니다. 그로부터 20분 후 모든 게 다시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말도 나왔고 손도 움직였습니다. 혈압이 떨어졌나 보지 그녀는 생각했습니다. 좀 지나면 괜찮아져. 그녀는 차잔을 씻고 바닥을 닦고 그리고 그 일을 완전히 잊었습니다. 세 번째 신호. 침묵이라는 홍수가 밀려오다 10월 22일 아침 5시 40분 화단에 물을 주기 위해 베란다에 나가던 할머니. 왼손에 들린 물뿌리개가 바닥에 떨어지며 산산조각. 할머니는 그대로 무릎을 꿇고 쓰러졌습니다. 왼팔은 완전히 마비. 얼굴 왼쪽은 일그러졌습니다. 입은 벌어졌지만 소리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눈은 떠 있었지만 초점은 없었습니다. 몸은 살아있지만 뇌는 꺼지고 있었습니다. 아래층 이웃이 유리 깨지는 소리를 듣고 달려왔습니다. 움직이지 않는 할머니를 보고 즉시 119에 신고했습니다. 응급실에서 이미 너무 늦었다 오전 6시 20분, 구급차 도착, 6시 45분, 인천대학교병원 응급실 도착, MRI 결과 우측 대뇌방위에 인세암 메메모이에 뇌경색, 브로카 영역 손상. 발병 후 병원 도착까지 걸린 시간 6시간 이상. 골든타임은 이미 지나갔습니다. 2시간만 더 일찍 오셨더라면 말하는 능력을 살릴 수 있었습니다. 담담히 말하는 의사의 목소리. 하지만 할머니는 기다렸습니다. 망설였습니다. 괜찮단님. 괜찮겠지를 믿었습니다. 5일 후 건강한 몸, 그러나 목소리는 사라졌다 5번째 날. 할머니는 눈을 떴습니다. 오른팔은 움직였습니다. 시야는 또렷했고 심장도 규칙적으로 뛰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손녀 이름을 부를 수 없었습니다. 괜찮아 라는 말 한마디도 할 수 없었습니다. 심지어 소리 하나 내지 못했습니다. 글씨라도 쓰려 했지만 왼손은 떨리고 오른손은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손녀가 자음과 모음이 적힌 종이를 내밀었습니다. 할머니는 글자를 알아보았지만 단어를 만들 수 없었습니다. 눈물은 흘렀지만 소리도 저항도 없었습니다. 오직 번거리의 고독이 폭발하듯 가슴 속을 채웠습니다. 이 이야기는 할머니 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심 할머니는 가장 단순한 능력, 말하는 능력을 일해왔습니다. 사람과 세상을 연결하는 끈. 지금 그녀는 휠체어에 앉아 눈은 밝고 기억력도 좋지만 얘야 라고 부를 수 없습니다. 고마워 라는 속삭임도 없습니다. 기도조차 소리로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죽지 않았다. 하지만 더는 나 자신이 아니다. 그녀는 오른손으로 물리치료 일지에 처음으로 쓴 문장입니다. 당신에게 드리는 질문 다음에 손이 저릴 때 당신은 병원에 가시겠습니까? 아니면 그냥 괜찮겠지 하고 넘기시겠습니까? 별일 아니라고 생각하셨나요? 심 할머니도 그렇게 생각하셨습니다. 이제 10월의 석양 아래 할머니는
손녀를 바라보며 조용히 소리 없는 미소를 지을 뿐입니다. 이야기가 전하는 메시지 한쪽 손저림, 말이 어눌해짐 힘이 빠짐, 단 몇 분이라도 절대 가볍게 넘겨서는 안 됩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 그 말이 수천 명의 목소리를 영원히 앗아갔습니다. 당신이나 당신 가족에게 이런 증상이 있다면 지금 당장 병원에 가십시오. 미루지 마십시오. 절대 기다리지 마십시오. 침묵 속에 살아가는 삶을 누구도 감당해서는 안 됩니다. 단지 작은 손 저림을 무시했기 때문에 왼손이 저릴 때 몸이 속삭입니다. 제발 살려줘요. 하지만 당신은 듣지 않았습니다. 손끝이 좀 저리더니 열흘 뒤 눈 떴을 때 나는 내가 누군지도 몰랐어요. 서울 재활센터의 한 환자가 들려준 말입니다. 그런데 아시나요? 이건 특별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매일, 매시간, 당신 주변에서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손 저림은 단순한 감각이 아닙니다. 손이 저리다. 그건 마치 바늘로 찌르는 듯한 느낌이 아닙니다. 그건 뇌 안에서 전쟁이 시작됐다는 첫 총성입니다. 조용히 아무 소리 없이 당신의 뇌 속에선 위기가 시작된 것입니다. 상상해 보세요. 뇌 속에 아주 가느다란 혈관 하나, 젓가락 끝만 한 크기, 갑자기 잠깐 막혔다고 가정해 보세요. 피가 터지는 것도 아니고 통증도 없고 소리도 없습니다. 단지 산소가 왼손을 움직이는 뇌 영역에 도달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 단 10초 만에 신경세포가 죽기 시작합니다. 매 1분 190만 개의 뇌세포가 사라집니다. 30분 이름을 쓰는 능력을 잃습니다. 1시간 집으로 가는 길을 잃습니다. 첫 저림은 기다릴 때가 아니라 달릴 때입니다. 많은 분들이 아침에 일어나 왼손이 무겁고 찌릿하다고 느낍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옆으로 자서 그런가 봐. 요즘 날씨가 추워서 피가 안 도네. 좀 있으면 괜찮아지겠지. 그리고 기다립니다. 물 마시고 손 주물르고 5분 더 누워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5분 동안 당신 뇌의 일부는 이미 죽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두 번째 경고. 몸은 비명을 지르지만 당신은 듣지 않습니다.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쪽 손이 저리면서 말이 어눌해졌던 사람 중 7일 안에 실제 뇌졸중을 겪은 비율 무려 50%입니다. 하지만 대부분 모릅니다. 입이 약간 비뚤어졌다가 다시 돌아오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짠 걸 너무 먹었나? 혈압이 좀 낮았나 보다. 하지만 당신의 몸은 그 순간 이렇게 소리치고 있습니다. 위험해. 피가 안 통해. 내가 꺼져가고 있어. 그런데 당신은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다시 이불을 덮습니다. TV를 켭니다. 모든 게 괜찮은 척 합니다. 병원에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인생 전체가 무너집니다. 진짜 뇌졸중은 영화처럼 드라마틱하게 오지 않습니다. 천천히 조용히 목을 조르는 어둠처럼 찾아옵니다. 손이 저림, 젓가락을 놓침, 균형을 잃고 넘어짐, 뇌출혈, 혼수, 혹은 더 무섭게 손저림, 말이 안 나옴, 이름이 기억나지 않음. 내가 누구인지조차 모르게 됩니다. 괜찮을 거야 라는 생각이 인생을 송두리째 바꿉니다. 2024년 대한뇌졸중학회 통계에 따르면
아침에 손이 저렸던 환자 중 32%가 실제 뇌졸중으로 이어졌습니다. 손저림 플러스 말어눌, 뇌경색 위험도 57% 증가, 손저림 플러스 약한 마비 플러스 인매 비뚤어짐, 74%가 반신마비로 이어졌습니다. 단 1분의 방심이 평생 침대에서 지내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저 일요일 아침에 119를 안 불렀다는 이유로 그 후 8년을 침묵 속에서 살았습니다. 부산에 사는 70대 남성의 고백. 지금 바로 구분해야 합니다. 후회하지 않기 위해 단순 자세 문제일 경우, 양손 모두 저림, 마비나 말 어눌 없음, 주무르거나 자세 바꾸면 바로 호전, 하루 중 아무 때나 발생 가능, 뇌졸중 전조 증상일 경우, 한쪽 손만 저림, 주로 왼손, 힘이 빠짐, 말 어눌, 혀 꼬임, 인마에 비뚤어짐, 주무른다고 낫지 않음, 특히 아침 기상 직후에 자주 발생, 확신이 없으면 뇌졸중일 수도 있다는 가정으로 움직이세요. 의사가 괜찮다고 하기 전까지는 절대 가볍게 보지 마세요. 당신에게는 3일이 없습니다. 3시간, 아니 3분뿐입니다. 손 저림 3분 이내 해야 할 일. 즉시 119에 전화 안전하게 앉거나 눕기 절대 물 마시거나 목욕하거나 파스 붙이지 않기 가족이 있다면 얼굴, 손, 말 확인, 영상 촬영 병원, 도착 시, 증상 시작, 시간 정확히 말하기, 골든 타임은 단 4.5시간, 4.5시간 이내에 혈전 용해제 투여 시 90% 회복 가능, 6시간 후 회복률 20%로 급락, 12시간 후 뇌세포 회복 거의 불가능. 당신의 몸은 강하지만 무적은 아닙니다. 60년을 병 없이 살아왔다고요? 하지만 단 1분의 방심으로 반신불수 영구 언어장애, 가족에게 부담, 마지막 인사조차 못하고 최후의 메시지 만약 당신이 한쪽 손이 10분 이상 저린 적 있다면, 아침에 말이 잠시 어눌해졌다면, 이유 없이 컵을 떨어뜨린 적 있다면 지금 시한폭탄 위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질문은 터질까가 아닙니다. 질문은 언제 터질까? 그리고 나는 피할 수 있을까? 입니다. 지금 행동하세요. 이번 주 안에 뇌혈관 진료 예약, 가정용 혈압, 측정기 구매, 매일 아침 기록 증상 일지 작성, 언제, 얼마나, 어느 쪽 가족에게 말하기, 말이 어눌해지면 즉시 병원, 3번째 손저림은 절대 기다리지 마세요. 이 이야기는 끝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다음 심 할머니가 당신 자신일 수도 있고 당신이 사랑하는 그 사람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저 젓가락을 다시 들고 아내의 이름을 한 번 더 부르고 싶었습니다. 뇌졸중은 모든 것을 빼앗았지만 제 의지까지는 빼앗지 못했습니다. 이대호님 72세. 좌측 반신마비 후 재활에 성공한 은퇴 목수의 이야기. 첫째 날. 어둠 속에서 눈을 뜨다 강원도에 사는 은퇴한 목수 이대호 씨. 3월의 어느 날 아침, 그는 이상한 감각으로 눈을 떴습니다. 왼손가락이 전혀 움직이지 않았고 아내를 부르려 해도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눈은 모든 걸 보고 있었어요. 하지만 누구도 제 소리를 들을 수 없었죠. 마치 다른 사람의 몸에 갇힌 느낌이었습니다. 아내 미숙 씨는 남편이 늦잠을 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그가 비틀거리며 바닥에 쓰러지고 얼굴이 비뚤어진 순간 죽음과의 싸움이 시작되었습니다. 구급차, L시구,
뇌 MRI. 진단. 우측 대뇌 방우 뇌경색. 운동을 담당하는 뇌 부위가 손상되었고 30분만 더 늦었다면 영구적인 마비가 올 뻔했습니다. 처음 30일. 하루하루가 전쟁 안정을 되찾은 뒤 그는 바로 재활병동으로 옮겨졌습니다. 매일 아침 간호사가 그의 팔을 들어 올리는 훈련을 도왔습니다. 팔은 떨리고 아팠고 무거웠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바라는 건 단 하나. 아내와 함께 밥을 먹기 위해 젓가락을 스스로 잡는 것이었습니다. 5일째. 그는 세 단어를 발음할 수 있었습니다. 자, 미, 숙. 12일째. 왼손이 조금씩 굽혀지고 뜨겁고 차가운 감각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21일째. 휠체어에 스스로 앉을 수 있었고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다시 일어날 겁니다. 3개월. 다시 태어난 시간. 아이처럼 다시 배웠어요. 말하는 법, 걷는 법, 젓가락으로 음식 집는 법까지. 그는 하루 2시간씩 훈련했습니다. 손바닥을 탁자에 100번 두드리기 한글. 모음소리 크게 읽기 딸의 이름을 종이에 10번 쓰기. 예전엔 강한 남자였지만 지금은 옷을 혼자 입을 수 있다는 게 행복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 뇌졸중을 이겨낸 한 어머니 최은희 씨 66세는 아침마다 왼손 저림을 겪었지만 피곤해서 그래 라며 무시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좌우를 구분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병원 진단 결과 2시간만 늦었더라면 글자를 읽는 능력은 돌아오지 않았을 겁니다. 최 씨의 7개월 재활일기 1월. 짠 음식 끊기, 매일 혈압 기록. 2월. 왼손으로 색칠하기 20분씩. 3월. 아침 손느낌을 손글씨로 기록. 4월. 뇌졸중 환자용 요가 시작. 5월. 용인 재활 모임 가입. 6월. 기억력 언어. 회복 수업 참여. 7월. 딸에게 첫손 편지 완성. 9개월 만에 아무도 내 이름을 기억 못한 채 조용히 떠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지금 제 이름을 다시 쓸 수 있어요. 저 돌아왔습니다. 그들을 회복시킨 것은 약이 아닌 행동. 많은 분들이 약만 먹으면 괜찮아진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서울대학교 병원 연구는 말합니다. 적절하고 즉각적인 행동이 전반적인 회복을 만드는 핵심 열쇠입니다. 구체적으로 4.5시간 이내 병원 도착, 91% 이상 회복, 하루 1시간 이상 재활운동, 회복률 86%, 혈압, 혈당 철저히 관리한 경우 88%, 가족의 정서적 지지받은 경우 93%. 약도 중요하지만 움직임, 지속적인 훈련, 수치 관리,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 마음. 그게 바로 진짜 기적입니다. 이제는 당신의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당신은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습니다. 혹시 아침에 손이 저렸던 적이 있나요? 익숙한 단어가 갑자기 떠오르지 않았나요? 물건을 떨어뜨린 적이 있나요? 말하는 게 어색하게 느껴진 적 있나요? 지금은 걸어 나가는 순간이 아니라 다시 시작하는 순간입니다.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원한다면 스스로 김치를 젓가락으로 집고 싶나요? 손주 손잡고 공원 걷고 싶나요? 배우자에게 다시 말하고 싶지 않나요? 사랑해요.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단 하나의 조건. 그 경고가 속삭임일 때 움직이세요. 뇌졸중이 비명으로 바뀌기 전에 그 경고를 조금만 더 일찍 들었더라면 남편이 제 이름을 부르지 못하던 그날 저는 병실 문 앞에서 밤새 앉아 있었습니다. 그가 다음 날
아침 제 얼굴을 기억해 주길 바라면서요. 김순정 씨, 뇌졸중 환자의 아내. 혹시 기억하시나요? 마지막으로 손끝이 저릿했던 순간 당신은 어떻게 하셨나요? 손을 주물러 보고 넘기셨나요? 괜찮겠지. 금방 나아질 거야. 라고 생각하셨나요? 자식들이 걱정할까봐 조용히 혼자 참으셨나요? 그리고 오늘 당신은 지금 이 화면 앞에 앉아 조용히 보고 계십니다. 지금 이 순간도 왼손이 살짝 저린 느낌이 드시나요? 예전보다 말이 잘 안 나왔던 적이 있나요? 당신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말하지 않았습니다. 몸은 먼저 속삭입니다. 그 다음엔 소리칩니다. 뇌졸중은 천둥처럼 요란하게 오지 않습니다. 그것은 마치 겨울바람처럼 몸 어딘가에서 이상한 기운만 남기고 사라집니다. 한쪽 손이 저릴 때, 목소리가 잠깐 이상할 때, 방향 감각이 혼란스러울 때 당신은 괜찮다. 나이 들어서 그래. 좀 쉬면 나아지겠지.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상은 이미 몸은 낭떠러지 끝에 서 있는지도 모릅니다. 손주에게 신발끈 묶어줄 사람이 당신이 아니면 누구입니까? 당신은 손주의 작은 손을 잡고 걸음마를 도왔던 사람이고 자녀의 생일마다 미역국을 끓여온 든든한 가족입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몸의 반쪽이 움직이지 않게 된다면, 사랑하는 사람의 이름조차 부르지 못한다면, 40년을 살아온 우리 집의 주소조차 기억나지 않는다면, 당신은 견딜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당신 가족은 괜찮을까요? 마지막 교훈, 아침의 손 저림을 가볍게 넘기지 마세요. 작지만 이상한 신호를 절대 무시하지 마세요. 병원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두려워해야 할 건 평생 말 못하고 살아가는 삶입니다. 지금 당장 행동하세요. 그때 그랬더라면을 말하지 않도록 이번 주 안에 뇌검사 예약하세요. 단 1분의 손 저림이라도 기록하세요. 자녀에게 말하세요. 혹시 엄마, 아빠가 이상하면 망설이지 말고 병원에 데려가줘. 이 영상을 당신이 사랑하는 단 한 사람에게 공유하세요. 저는 손저림이 별일 아니겠지 하고 넘겼다가 아버지를 거의 잃을 뻔했습니다. 제발 저처럼 후회하지 마세요. 당신의 가족이 당신을 바라보며 이름을 떠올리지 못하는 날이 오기 전에 이 영상은 당신을 겁주기 위해 만든 게 아닙니다. 당신의 웃음, 목소리, 걸음걸이, 그 소중한 것들을 지키기 위해 만든 영상입니다. 그 소소한 것들이 한 번 잃으면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수 있으니까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일어나세요. 그리고 지금 올바른 선택을 해주세요.